자, 오늘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조건부 확률 내에 있는 파트긴 한데 선생님이 이전 영상에도 알려줬고 그전 영상에도 알려줬고 다 알려줬겠지만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사실 확률 계산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었죠. 그거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건을 구분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독립이냐 종속이냐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독립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자, 확률의 문장 구조상 이런 거죠. A1 대 B1 확률이라고 했을 때 이런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조건부 확률로 얘기를 해서 확률은 다 조건부라고 했어요. A1 대 B1 확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되겠습니까? 그때 이 A라는 사건과 이 B라는 사건이 독립인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의 독립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부에서 얘네 둘이 독립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겠다.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독립했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사실은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독립을 하면은 일본의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립을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내 결정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독립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건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경우의 수나 확률을 사건으로 얘기를 하면은 A가 뭐가 일어나든 상관없는 거예요. 너랑 상관이 없어지면 얘는 독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랑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B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럴 때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해되겠어? 그러면 굳이 우리가 A일 때 B일 확률이라고 말할 필요 있어요? 그거 멍청한 거지. 왜냐면 얘일 때 얘일 확률을 계산하려면 얘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건데 얘한테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한 거야. 얘한테 영향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A일 때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으로 해석을 해봐. 독립이면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영향을 안 받으니까 너를 따질 필요가 없어. 너한테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그냥 얘기하면 뭐라고 해버리는 거야? 비일 확률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좋아요.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야. 내가 A라는 사건과 이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관계에 있다면, 독립인 관계에 있다면 A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니까, B일 확률이 A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니까 독립인 상태면은 A를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그냥 PB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럼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기준인 확률이 없는데요? 맞아. 사실 이 확률의 문장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만 딱 등장할 수가 없어. 앞에가 무조건 있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 둘이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너를 무시하고 너의 확률만 계산하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계산하려면 사실은 PA분의 PA 교집합 B로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너를 계산했더니 너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석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A와 B가 독립이야. 근데 확률의 문장 구조상 뭐뭐일 때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선생님이 몇 번 강조했잖아. B일 확률만 물어보지 않아. A일 때 B일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A일 때 B일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너네 둘이 독립이야. 이해돼? 그때는 우리가 B일 확률만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확률의 구조는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확률의 정의에서 PA분의 PA 교집합 B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계산한 거랑 너를 계산한 거랑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B일 확률을 계산한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독립이냐가 중요한 거야. A랑 B가 독립인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할 때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면 여기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누구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배운다고 그랬어?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독립이면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는 이론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원래 원칙상은 이 구조인 거야. 이 구조인 건데 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 라고 물어보면 너를 계산하는 거니까 PB에다가 PA를 곱하면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PA 곱하기 PB로 계산하면 돼.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독립이라면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독립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성립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집합 확률을 계산할 때 확률과 기준이 되는 확률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독립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교집합의 확률도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좋아요. 이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곱해도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독립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종속이라는 표현을 써. 너 나한테 영향을 받으면 종속이야. 독립이 아닌 걸 종속이라고 해요. 그럼 종속이면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죠?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 당연히 기준이 되는 확률과 원래 확률 값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는 이론이 두 가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됩니다. 독립이냐 아니냐. 독립이 아니면 기준이 되는 확률이 이제 여기서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선생님이 일단 A1대로 가정을 하고 간 거예요. A1대로 가정한 거야. 그래서 기준이 되는 확률 A에다가 원래 확률의 계산하는 거 알죠? 기준이 되는 확률이니까 당연히 뒤에 A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 확률을 곱하면 된다. 그러면 교집합 확률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싶어. 그러면 기준이 되는 확률, 이 기준이 되는 확률과 원래 확률 값을 곱하면 된다. 그렇게 계산하면 종속인 거고. 아니야. 너네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었기 때문에 A랑 상관없어지잖아. 라고 해서 그냥 얘를 TB로 해석한 다음에 A와 B를 곱한 걸로 말해버리면 독립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런 것도 물어봐.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하면 돼? 이거 확인하면 돼. 교집합의 확률이랑 각각의 확률의 곱이 똑같은지 확인해보는 거야.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이 똑같으면 독립인 거고 그게 달라지면 독립이 아닌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독립이기 때문에 A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일어나지 않던 상관이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일 때 B 확률을 계산하는데 독립이야. 그럼 너랑 상관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상관없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A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상관없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A일 때 B일 확률과 A가 아닐 때 B일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뭘로 똑같겠어? 그냥 B일 확률 똑같아지는 거야.
A하고 상관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야 A하고 B가 독립이야. 그러면 A의 여집합하고 B는 독립이야. 무조건 독립이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B의 여집합하고 독립이야? 독립이야. 얘네 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독립이면 얘네 둘도 독립이고 얘네 둘도 독립이고 얘네도 독립인 거예요. 다 독립인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뜻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를 지금 시험에 낸다니까. 그걸 여러분들 그 111페이지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선생님이 그걸 5조에서 설명해 준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모두 다 클리어 됐다.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제풀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114페이지에 있는 배반, 독립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경우가 다른 거야. 배반하고 독립하고 헷갈리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잖아. 배반이면 교집합이 없는 거야.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집합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0일 거니까. 근데 그걸 배반하고 독립하고 비교해 놓은 표를 우리가 만들 필요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1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정말 쓸데없이 이론만 늘려놓은 거야. 굳이 배반과 독립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왜? 완전 다른 이론입니다. 알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배반과 독립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배울 때 배반하고 독립이 무슨 관련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지. 잘못된 거야. 배반은 누구랑 비교하는 게 맞는 거야? 여사건. 배반이랑 여사건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맞아. 그러면 독립이랑 누구를 비교하는 게 맞아요? 종속이랑 비교하는 게 맞지. 배반과 독립을 비교하는 건 잘못된 거야. 알겠지? 근데 잘못된 거를 여기다 지금 딱 해놨어.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114페이지는 복습할 때 보지 않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6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필수 예제 6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뭐뭐일 때 잘 체크하세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렇게 했어요.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되고 있죠? 체크되고 있죠? 그 다음에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가 하자. 자, 독립이냐 아니냐 판단해봐. 이 문제입니다. 자, 먼저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해볼게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뭘 이용하면 표현하라고 했어요? 교집합의 이론을 이용하면 표현하라 했죠? 자, 이제 써볼게요. 교집합을 직접 구하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A하고 B의 교집합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당연히 전체 사건이 6가지인 거예요. 6가지 중에서 A도 되고 B도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이면서 3 이하인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예요? 1, 3 두 가지죠. 맞아요? 네. 따라서 6분의 2의 확률이었던 거야. 내가 직접 교집합을 계산하면 6분의 2가 나왔지. 이 6분의 2랑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을 곱했을 때 6분의 2가 되는 찾아보라는 거야. 근데 A의 확률은 홀수는 2분의 1이잖아. 3 이하는 2분의 1이지. 네. 맞잖아. 주사위 던졌을 때. 그 다음에 2 또는 5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인 거야. 이제 다 계산을 가자. 그러면 지금 A하고 B를 교집합을 구해봤더니 6분의 2였잖아. 근데 곱한 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다르죠? 그러니까 A와 B는 독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맞아 틀려.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로 비교를 하는 거야. 받아들이겠지? 좋았어. 그러면 두 번째 A와 C는 독립이야? 그럼 이제 방금 해봤잖아. 자, 교집합 먼저 찾아.
홀수이면서 2 또는 5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럼 한 개 있지. 맞아, 틀려. 네. 그래서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교집합 확률 6분의 1이었어. A의 확률과 C의 확률 곱해보세요. 6분의 1 나오죠? 네. 그쵸? 그러면 A와 C는 무슨 관계라는 거야? 독립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C는 그냥 세 번째 건 안 할게. 자, 선생님 여기서 추가로 가는 거야. 내가 A하고 C가 독립이라는 거 알았지? 네. 그치? 독립이라는 걸 알아버렸잖아. 그럼 만약에 조건부 확률로 이런 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P, A라고 말해버렸어요. 왜? 독립인 걸 찾았으니까. 그냥 A 확률이 다른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그렇지.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네. 좋아요. 필수 이제 7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라고? 교집합의 확률이 곱으로 이루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보세요. 자, 보자. P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가 나왔지.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A와 B가 독립이면 무조건 다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도 독립인 거야. 받아들이지? 네. 따라서 우리가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여기 교집합 표시 있잖아요.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A와 B가 독립이니까 너네 둘도 독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계산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이다. 교집합의 확률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곱해서 계산해. 그럼 우리가 너를 알려줬지만 사실은 이 표현을 다시 할 필요가 있죠. 교집합 표시를 안 하고 뭐 할 거야? PA의 여집합 곱하기 PB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표현을 하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받아들일까? 네. 왜? 독립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 곱으로 계산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세트로 알고 있어요. 세트로 가지고 가야 돼. 세트로. 자, 선생님 있잖아. 조건부 확률이 나왔어요. 조건부 확률이 나왔어. 이걸 이대로 보면 안 된다 했지. 어떤 게 세트라고 했어? PA분의 PA 교집합 B가 세트라고 했지. 너가 나오면 너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독립인 관계가 나오면 교집합을 반드시 이렇게 체크했어야 돼. 이거 안 쓰면 안 돼. 조건부 나오면 이거 쓰. 그래야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설명 다시 돌아왔고, 야, A와 B가 독립이래. 그러면 A 여집합과 B도 당연히 독립일 거니까 교집합 확률 계산할 때 너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너를 계산하는 게 지금 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잖아. 드모르간의 법칙 쓰지 마세요. 여기서는 왜 드모르간 법칙이 필요가 없냐면 독립이라고 말했잖아. 독립은 합집합이 문제가 아니야. 교집합인 거야. 받아들이지? 자, 가자. 그럼 너도 얘하고 얘가 독립일 거니까 당연히 너 확률 계산할 때 A 여집합의 확률과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게 6분의 1.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보세요. 식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죠. 네. 맞죠? 이 두 식을 너네가 연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연립한다고 생각하냐면 공통된 지금 확률이 지금 곱해져 있잖아. 그치? 자, 잘 들어. 연립을 여러분들이 할 때 수열을 배운 상태에서 연립을 할 때는 곱의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를 판단해야 돼.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연립을 할 때 덧셈 뺄셈 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 가량법을 쓰는 거예요.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근데 곱의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하면 안 없어져. 어떻게 해야 없어지냐면 곱하기 나누기 해야지 없어지는 거야. 받아들여?
그게 등차와 등비의 규칙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는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립을 해서 내가 뭔가 하나를 찾고 싶으면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서 없애버려야 돼요. 알겠지? 이거를 한 문장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늦어. 대입법을 쓰면 늦는 거야. 알았지? 자, 그냥 팁을 알려준 거야. 그러면 이렇게만 보는 애들은 절대 선생님 이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네들을 끊었어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얘만 보면 안 된다. 얘도 같이 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내가 너를 나눠가지고 하면은 너분의 너 이렇게 말할 거니까 똑같은 숫자 있으면 약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B가 아닐 확률분의 B일 확률을 계산한 값으로 표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6분의 1분의 2분의 1은 분모와 분자에 6을 곱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3이라는 값이 나와요. 넌 3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야. B일 확률은 얼마였겠어? 라고 물어보면 B가 아닐 확률의 3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받아들이지?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B일 확률하고 B가 아닐 확률은 여집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B가 아닐 확률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1 빼기 B일 확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야. 알았지? 식을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다시 3-3pb인 거니까 이항하면 4pb가 3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따라서 B일 확률이 계산이 돼버리는 거야. B일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 드릴까요? 네. 답이죠. 그럼 너를 이제 구했으니까 너도 당연히 구해지는 거야. 그럼 A일 확률을 물어봤어도 우리는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어떤 스킬을 썼는지 기억을 하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필수에 이제 8번. 자, 독립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집합의 확률 계산할 때 곱해서 계산하겠다.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봤어. 근데 갑하고 을이 독립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독립일까 아닐까 물어보면 무조건 독립이겠죠. 왜냐면 어떤 시험에 갑하고 을이 봤는데 갑이 합격했다고 을이 떨어지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렇잖아. 갑하고 을은 서로 그냥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합격을 하든 을이 합격을 하든 둘 다 불합격하든 서로 다른 거예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처음부터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어야 돼요. 이해 될까요? 자, 두 번째. 또 이거 말고 독립인 경우들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지. 이제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고 있어. 내가 이제 다 20문제 중에서 15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5문제를 몰라 내가. 5문제 찍어야 돼. 그러면 내가 A 문제, B 문제, C 문제, D 문제, E 문제라고 썼을 때 이 문제들은 독립일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독립이죠. 왜냐면 야, 찍을 건데 A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B가 맞춰지냐 틀려지냐 이거에 절대 그런 거 없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복원 추출. 복원이라는 건 뭐야? 내가 뽑은 거를 다시 집어넣는 거지. 뽑은 걸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처음에 뭐가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관계에 있다면 독립이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독립인 걸 알았어야 되는 거야, 사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겠죠? 그럼 갑니다. 갑을 모두 합격. 이거를 이제 말로 갑과 을 모두 합격이라고 했어. 그러면 모두라는 표현이 썼기 때문에 교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집합의 확률은 갑과 을이 독립적이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곱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야?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이게 답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독립인 걸 이해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이야. 그럼 AND잖아. 또 AND지. AND는 다 뭐예요? 교집합이지. AND는 다 교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갑이 합격할 확률에 을이 불합격할 확률을 곱하면 답인 거예요. 왜? 갑과 을은 독립이니까. 그지?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가 답인 거야. 그럼 세 번째.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하래. 그 얘기 뭐야?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빼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은 독립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독립이겠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한 다음에 전체 확률 위에서 빼버리면 답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립인 사건이면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받아들일까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종속과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우고 넘어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서 선생님이 별도의 이론으로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